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은 정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여름방학이라는 시간, 우리가 평상시에는 내신 대비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름방학이 중요할 거고, 두 번째는 평상시에는 학교 생활, 그 다음에 학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자기 공부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죠. 자기 공부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학습의 성취도도 안 나오고, 노력은 하지만 결과가 안 나오는 시간들. 하지만 이제 여름방학이 되어지면 오전에 8시, 저녁에 10시나 12시까지 뭔가 안정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가 되어진다는 점, 이런 점들이 또 하나의 커다란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1학기를 보냈죠.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1학기를 넘어서서 2학기로 넘어가기 전에, 또는 한 학년이 올라가기 이전에 그 여름방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1학기 동안에 진행이 됐었던 학습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반드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의 4주라는 시간은 매우 귀중한 시간이다. 사실상 기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4주지만 평상시에 내신 대비와 학교 생활로 인해서 학습이 부진했었던 부분, 많은 부분을 소화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면 4주는 사실상 6개월 정도의 학습량을 소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의 대학 입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학생부 내신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어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정시 전형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지역인재 전형이 확대되어지기 때문에 내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정시 비중이 확대가 되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재수생의 비율도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핵심은 뭐냐면 내신 성적만으로 의학 계열에 진입하기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 수의대 대부분의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신 성적 1.1, 내신 성적 1.0, 이 높은 내신 성적만으로 어느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또 의대 합격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 계열의 진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번에 20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 중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1%로 매우 높았거든요. 이게 2021학년도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최고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021년, 2022년도의 재수생의 비율을 보면 대략 13.8%, 13.9%, 여기에서 2023학년도 6월 시험에서 16.1%이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2% 조금 넘는 3%가 안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높았다고 얘기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6월에 시험 본 학생들의 곱하기 2가 실제 수능의 응시생의 재수생의 비율이에요. 2022학년도 재수생의 비율이 약 29%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전년도에 13.9%, 대략 14%라고 생각하면 곱하기 1을 하면 28% 정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 16.1%를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32%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3, 4% 정도 높은 재수생의 비율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재수생의 숫자가 는다는 것은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서는 매우 위협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재수생의 비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재수생들 중에서 전년도에 13만 6,972명이 재수생이라고 했었을 때, 수능의 응시생들이라고 했었을 때 실제 6월에 시험을 봤었던 재수생의 비율이 약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월에 시험을 본 재수생의 비율에 곱하기 1을 하면
실제 수능 응시생의 비율이 대략적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리고 9월이 되었을 때 57%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6월 시험을 보고 9월 시험을 봤지만 실제로 경쟁자인 아주 강력한 재수생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 결국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을 만나는 시점은 수능에 가서야만 진정한 재수생들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대학이 어디냐? 라고 말하면 서울대 연고대다. 연고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대학이 어디냐? 그러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서울대 연고대를 다니고 있는 현재 재학생들 중에서 의대를 목적으로 반수를 결심한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또 연고대를 목표로 서강대, 성균관대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반수를 목표로 두시는 분들이 꽤나 많다는 거죠. 이런 분들 중에서는 정시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시로 원서를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전년도 원서 지원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입증이 된 거죠. 서울대를 합격했다면.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수능 공부를 다시 하게 되어지면서 수능 체제를 충족해서 의학계열의 진입을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5월이나 6월이나 9월에 보는 재수생이 실제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어디에 들어온다? 수능에 들어오게 되어진다. 이거를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재수생과 재학생의 학력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물론 재수생이 다 공부를 잘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공부를 다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평균을 봤었을 때 2021학년도 국어 영역에서 재수생이 평균 점수가 109.6점일 때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96.3점이에요. 그 다음에 수리 가연 같은 경우는 105.8점,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이 96.7점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수생과 고등학교 3학년 간의 학력 차이가 크죠. 자, 그런데 여기 보는 것처럼 수리 가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결국 뭐냐면 2021학년도 집계다. 중요한 건 2022학년도의 집계는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2022학년도는 재수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학력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다. 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전년도가 불수능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수능이 어려웠다 이유보다는 바로 뭐였었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학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의 학력 격차가 더욱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 불수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문과 학생이라고 한다면 더 치명적이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뭐를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냐.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재학생과 재수생의 학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와 상위권 대학의 선호도로 인해서 재수생의 비율이 보다시피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은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이 매우 중요하다. 내신 성적 1.1, 1.2라고 해서 마치 그 성적으로 의대를 가거나 약대를 갈 수 있다고 확신하지 마라. 결국은 수능이 매우 중요하고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의 등급별 표준 점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어 영역을 볼 때 재학생들의 전체 학생들, 응시생들 중에서 표준 점수의 평균 점수가 96.3점이에요. 평균 점수가. 이럴 때 졸업생의 평균 점수가 109.6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졸업생이 재학생에 비해서 평균 점수가 13점이 높다는 점이죠.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진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1등급의 학생의 비율을 보면 국어 영역은 재학생이 1등급을 맞은 학생의 비율이 2.8%예요. 전체 중에서. 그런데 재수생들 중에서 1등급을 맞은 학생의 비율이 8.6%죠. 거의 곱하기 4배가 된다는 거예요. 주목할 점은 4배인데 재수생은 전체 수험생 중에서 30%밖에 되지 않는다. 30%밖에 되지는 않지만 실제 1등급을 맞는 비율은 재학생에 비해서 4배의 비율이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서 1등급과 2등급을 보면 사실상 수능 체제에서 제일 중요한 등급이 1등급과 2등급이잖아요.
1등급과 2등급을 봤었을 때 졸업생 같은 경우는 1등급이 8.6%, 2등급이 12.5%, 재학생 같은 경우는 1등급이 2.8%, 2등급이 4.8%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1등급과 2등급을 봤었을 때 재학생의 전체 비율은 7.6%인데 재수생의 비율은 21%라는 얘기예요. 곱하기 3배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3월, 4월, 6월, 9월, 10월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실제 수능에서 마주하게 되는 경쟁력이 강한, 다시 말해서 준비가 되어진 재수생들에 비해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수시로 의학 계열에 진입을 하려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년도에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에 붙어서 내신 성적이 인정을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붙으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6개의 원서 지원이 적극적 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아무리 내신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6개를 다 의대로만 쓰거나 6개를 다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으로는 원서를 쓰기가 어려워요. 불합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재수생들은 대학을 붙여놨기 때문에 적극적인 상향이 가능하고요. 거기에다가 수능에 대한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의학계열,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되어지는 의학계열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 재수생들에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이제 이번에 여름방학을 통해서 4주간의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학생 맞춤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첫 번째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올라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학생이 볼 때는, 부모님이 볼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나름대로 성취도가 크게 오르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두 번째는 철저한 내신과 수능 관리, 또 스케줄 관리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학원 어디 없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세 번째는 학생 맞춤 1:1 수업과 학습 동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번째는 내신과 수능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입시 지도를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 다섯 번째는 부모님,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직장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학생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5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는 고등부, 내신 대비, 수능, 여름방학 서머스쿨 프로그램 내에서 해소시켜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적 향상을 필요하기 위해서, 성적 향상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과연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름방학 4주 또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난 이후더라도 내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점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학업 수준에 최적화되어진 수업을 듣는 게 첫 번째겠죠. 재수생에 비해서 고등학생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매우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시간의 효율성, 적은 시간이기 때문에 최적화되어진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수생들처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진행이 되어지는 프로그램도 일반적인 서머스쿨이나 일반적인 학원들처럼 한 번에 20명, 30명 집단식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는 1:1 개인 과외식 수업을 진행하면서 소수 수준별 수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수업만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절대로.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우리가 학습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결국은 뭐냐면 예습과 복습, 학습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학습의 스케줄에 대한 관리, 시간에 대한 철저한 관리, 이게 반드시 필요로 할 겁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외부 수업을 연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가 서머스쿨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학원에 다녔었던 학생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상경을 해서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주말에 올라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줌을 이용해서 수업하실 수도 있고, 또 학원 근처에 계시는 경기여고나 진선여고나 또는 숙명여고, 단대부고나 희문고등학교와 같은 서초나 강남권에 있는 학생들은 학원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서머스쿨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 끝나고 나면 4시나 5시에 와서 저녁에 10시나 12시까지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를 진행하게 될 거고, 이 과정에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과 학습 관리 프로그램들을 병행해서 실제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확인 점검하고 이외에 관련된 상담들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한 15% 정도 중요한 요소가 결국은 뭐냐면 정서적인 관리예요. 부모님이 다 아시지만 학원에 보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 수업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애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애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공부를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관리와 심리적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입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핵심은 결국 뭐냐면 입시 컨설팅이죠. 입시 상담이죠. 제가 입시 상담, 입시 컨설팅을 진행한 지가 꽤 오래되는데 학원에서 이런 거를 계속 발전시키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이유가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히 한 결과만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능에서 400점 만점 중에서 395점을 맞았다고 해서 그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의 합격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입시 컨설팅, 수시에 대한 컨설팅, 정시에 대한 컨설팅, 이것이 결국은 최종적 합격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프리비에서는 이와 같은 입시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 또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핵심을 맞춰서 최적화되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이프리비에서 진행하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 맞춤 1:1 수업 학습 입시 컨설팅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고 학원에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오전에 8시부터 저녁에 10시나 12시까지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 그 다음에 예습과 복습에 대한 학습관리, 그 다음에 입시 상담, 그 다음에 전반적인 입시에 대한 커리큘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프로그램들은 단지 썸머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썸머가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만약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은 줌 수업을 이용해서 아니면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서 수업이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학원 근처에 강남이나 서초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도 수업이 연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썸머가 4주인데 4주 끝나면 어떻게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4주 이후에도 수업의 프로그램이 연계가 가능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지방에도 아주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치동과 같은 또 강남에서 진행이 되는 양질의 수업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지방은 수능보다는 내신 준비의 학원들이 많다 보니까 의학계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수능 공부가 진행이 되기 어려워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줌 수업이나 아니면 주말 수업에서도 연계가 가능하다. 또 강남이나 서초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줌 수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름방학 썸머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학원에서 수업이 계속 연계해서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에만 수업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지는 것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건 이제 학원의 전경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면, 학생들이 학원에 오게 되어지면 이렇게 개인별 좌석이 배정이 되어집니다. 남녀가 구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양한 좌석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다 이제 사물함을 이용해서 본인의 책들을 여기다가 이제 비치하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공부하다가 수업 시간에는 4층으로 이동을 해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할 거고요. 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의 양을 공부했는지, 단어 시험은 제대로 봤는지, 예습 복습 진행했는지, 수업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선생님과 여러 가지 또 전달 사항이 있는지 다 확인하게 될 거고요. 이런 확인한 내용들은 또 부모님과 상담을 통해서 학습 과정, 학습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할 거고, 또 공부하다가 학생들이 갑갑하다라고 할 때는 한 장소에서만 계속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학생 개인별 좌석, 그 다음에 약간 오픈되어져 있는 학습 공간, 그 다음에 강의실, 여러 가지 공간에서 학생이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썸머스쿨에서는 저희가 학원에 인원이 많이 받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을 받다 보면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가 어렵고 또 기존에 이제 학원에서 계속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 미리 서머스쿨을 신청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좀 적은 인원이라 하더라도 더 추가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안내 영상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서머스쿨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하이퍼립에서 진행이 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아시면 나중에 기회가 되실 때 저희 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듣고 또 입시에 큰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요즘에 입시가 내신 중요하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내신 성적만으로 의학기회를 갈 수는 없다. 항상 의학기회에 발목을 거는 것은 수능이다. 수능은 누가 강하다? 재수생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수능을 언제 공부해야 된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시간이다.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1.1, 1.2, 1.3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학교 생활의 모든 시간들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름방학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아침에 8시부터 저녁에 10시, 12시까지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들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진도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마치 온리 원 프리미엄이죠. 한 학생에게 집중이 되어지는 프로그램들이 그 성취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썸머스쿨 또 썸머스쿨 이후에 진행하는 고등부 학습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